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중 양국 입장에서 모두 2026년 새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객이 국빈 방한 후 2개월여 만에 우리 정상의 답방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한중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과 만찬 간담회를 합니다. 다음 날 오전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류하고 제조업과 소비재,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영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공식 환영식을 거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두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기로 한 경주 대화를 바탕으로 양국이 직면한 민생,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MOU 서명식, 국빈 만찬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6일에는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하고 중국 경제사령탑 리짱 총리도 만나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중국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합니다.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고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하는 걸로 방중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하나, 둘, 셋!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각각 정부 세종청사에서 현판식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지 18년 만에 재분리입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경제부문 정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18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큰 기대 속에 지켜보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신뢰받는 정책 설계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서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총괄과 조정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세제와 정부 회계, 화폐, 외환과 국제금융 등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장관이 부총리로 겸임하는 체제로 2차관 6실장 구조로 조직이 확대됐습니다. 기존 국고국은 국고실로 격상됐고 민생 현안을 전담하는 민생경제국도 새로 신설됐습니다. 정부는 재정경제부가 거시경제관리와 민생 환율 안정과 통상 공급망 안보 강화 등 현안 대응 기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신설된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넘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재정정책 수립을 맡습니다. 1차관 3실장 체제로 기존 예산실과 기획조정실에 더해 미래전략기획실을 신설했습니다. 기획처는 예산 편성과 국가 미래전략기획을 양대 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예산과 연계된 중장기 재정전략과 예산과 연동하는 지출 구조조정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두 부처는 출범과 동시에 인력과 전산망이 완전히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두 부처가 긴장 속 협력과 견제를 통해 2%대 성장과 지속 가능한 재정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했습니다. 북한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불추구, 적대 행위 불추진이라는 대북 정책 3원칙도 확립했습니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새해에는 한 발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통일부도 새해 첫 정례 브리핑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평화 공존 원년의 해로 올해를 삼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통일부 역시 남북 대화 재개를 시작으로 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 관련국인 미중 정상이 중국에서 만나는 올해 4월을 관건적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공조 아래 북미 대화를 추동하면서 한중 관계 복원 흐름을 한반도 평화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5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가 주요하게 논의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 문제는 대화의 주제라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2023년 4월 이후 끊어진 남북 연락 채널 복원을 지속 시도하는 한편 표지판 대부분이 유실돼 군사분계선 기준선을 설정하기 위한 군사회담 제안에 북한이 호응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기본협정 등 평화공존 제도화를 추진하고 제3국 국적의 제외 동포부터 개별 관광 형식으로 북한 원산 갈마지구 평화관광을 타진하는 등 평화교류 프로젝트도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2026년 정부 시무식이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김 총리는 2026년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될 거라며 주권자인 국민께 열린 정부, 현장과 가까운 정부, 세계에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향 아래 미래를 위해 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국정의 중심에 두는 한편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안에 분산돼 있던 주택 공급 기능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주택 공급 정책을 총괄할 주택공급 추진본부가 출범한 겁니다. 공급본부가 앞으로 택지 개발과 민간 정비 사업 등 주택 공급 관련 모든 업무를 맡게 됩니다. 새 조직 출범과 함께 위상도 기존의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됐습니다. 주택 공급을 더 이상 단기적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바라보겠다는 정부의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등 주택 관련 4대 공공기관장들이 모였습니다. 수도권 135만 호 공급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모두 뜻을 모았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최우선 공급 지역으로 서울을 꼽았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의 발표 시기는 이달 중순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가 많이 아쉽기 때문에 서울 지역 유휴부지라든가 노후청사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 신설과 함께 주택 공급의 핵심인 택지 조성의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비롯해 새 정부 들어 확대된 도심권 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2026년은 사회 안전망이 한층 강화되는 해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월 649만 4,738원으로 지난해보다 6.5% 인상됐습니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 사업도 3월 말 시행에 들어갑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시작으로 2028년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방문 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와 방문 요양, 간호 등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 재가 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도 바뀝니다. 1월부터 월소득의 9.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냅니다.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41.5%에서 올해 43%로 올라갑니다. 출산과 군복무 기간을 납부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혜택도 확대됩니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던 것이 첫 아이 출산부터 적용되고 군복무 적용 기간도 2배 이상 확대됩니다.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를 무료로 나눠주는 그냥드림 사업도 확대해 기본 먹거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한편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3월 10일부터는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목소리를 낼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워킹맘과 워킹데드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돼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습니다. 유공자 보상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 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됐지만 올해 3월부터는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올해 새 정책들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오는 6월 3일부터는 규제 샌드박스 유연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제품의 검증과 시장 우선 출시를 위해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해 유사과제의 부처 심의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례 유효기간의 경우 실증 특례는 최대 6년, 임시허가는 최대 5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1분기부터 법률, 세무 등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에서는 K-스타트업 지원 포털을 활용하면 됩니다.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혹은 어떤 정책이 될 때 우리가 첫 번째 창구가 돼야지 되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마지막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월부터는 인천항 내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개장됩니다. 로봇으로 입출고를 자동화하고 화물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실시간 수요를 예측하는 등 물류 비용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혁신 제품 공공구매 사업도 확대됩니다. 공공기관의 혁신 제품 구매로 관련 초기 시장을 창출하는 제도로 시범 구매 예산은 지난해 529억 원에서 올해 839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상권 르네상스 2.0이 시행됩니다. 관광 등 지역 자원과 상권 연결을 통해 지역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전문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한편 정부는 친환경차 내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전기, 수소버스 구매 시 대당 최대 2억 원 융자를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 주차 중 발생한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원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대중교통 정액 패스인 모두의 카드가 출시됩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일정 금액 이상을 쓰면 초과분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입니다. 혁신적인 정액 패스를 출시하고 지방까지 K패스 사용을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환급 기준 금액은 거주 지역과 자녀 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은 월 6만 2천 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는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또 올해 12월부터 배달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배달 플랫폼은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나 양도가 금지됩니다. 경량, 초경량 항공기에 대해 보험 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주거 이전을 돕기 위한 제도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공공민간임대주택 이주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초 계약에 한해 소득 자산 검증을 생략합니다. 한편 인천대교 통행료도 대폭 인하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기존 5,500원이던 통행료는 2,000원으로 대폭 낮아질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가 정부가 이에 대응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도입합니다. 전국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국회의 부대 의견을 감안하고 도에서 30%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달라.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가중되던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됩니다. 그동안은 시군별로 산정된 기본 보험료율에 가입자별 누적 손해율에 따라 할증이 적용됐는데 오는 8월 15일부터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전략작물 직불금 품목이 늘어나고 단가도 높아집니다. 하계작물에 수급 조절용 벼와 수수 등이 추가되고 단가는 하계 조사료와 옥수수, 깨가 헥타르당 각각 50만 원씩 인상됩니다. 국민의 먹거리 지원도 강화됩니다. 대학생 중심으로 지원한 든든한 한 끼는 중소기업 직장인으로 확대하고 34세 이하 청년은 농식품 바우처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산 분야에서는 유통사와 양식장의 수산물 이력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합니다. 특히 꾸준히 제기돼온 폐어구 문제에 대응해서는 새로운 어구 관리 제도가 실시됩니다.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비상대응 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위생등급제는 올해 조기 시행합니다. K푸드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차세대 K푸드 수출 유망 품목 발굴을 지원하고 미식 관광상품 K-미식벨트 조성에도 나섭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 또 한 번 K-컬처 열풍을 일으키면서 관련 상품도 덩달아 인기를 끌었습니다. 캐대언 속 호랑이 캐릭터 더피를 닮은 호랑이 도자기 인형과 사자보이즈가 쓴 전통 간 모양의 컵 등이 많이 판매됐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전통문화 상품 매출액은 161억 원. 1980년 진흥원 창립 이래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캐대헌 등 우수한 한국 콘텐츠가 기폭제가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흥원은 지난해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유통채널 다각화에도 힘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의 전통문화 상품을 홍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 오사카 박람회에도 참가를 했고 또 에이펙을 기념하여 부산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 가을 여의도 더 현대에서 진행된 전통문화 상품 팝업 스토어는 외국인과 젊은 층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는 국립고궁박물관 뮤지엄숍이 리모델링될 예정입니다. 진흥원은 이에 맞춰 조선 왕실의 보물을 활용한 문화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되는 만큼 우리나라 세계유산을 알릴 수 있는 상품들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1,51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23년 651억 원보다 약 130%, 2024년 879억 원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부 건수도 약 139만 건으로 2024년보다 80% 늘어나는 등 모든 지표에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군은 오늘 오후 2시 36분쯤 광주 기지 소속 T-50 항공기가 비행 훈련 중 엔진 경고등이 켜져 비상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광주 기지에서 착륙 활주 중 활주로를 이탈해 전복했으며 조종사 2명은 무사하다고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공군은 박기환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 중입니다.